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가지 이슈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 이게 나왔는데 경협주가 이렇게 하락을 했죠. 이런 이슈도 있었고, 왜 하락했는지 모르시는 분은 지금 알아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북미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다. 트럼프 탄핵 이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지금 어떤 종목들을 골라야 되는가 고르는 방법이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현대일리베이 보시면은 알겠지만 어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조금 반등이 소폭 나왔는데 이 이슈가 그거예요. 트럼프가 좀 황당하죠. 트럼프가 탄핵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니까 경협주들이 밀렸습니다. 왜? 지금 계속 얘기 나온 게 이거죠. 트럼프가 김정은이랑 우리는 친구다. 우리는 서로 좋아한다. 북한이 지금 나랑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핵실험 안 하고 있는 거 너희도 보지 않느냐? 단거리 미사일, 그 발사체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안보에 위협을 끼치는 정도 아니다. 일본은 쩔쩔매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보면은 요거는 알고 가셔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있고 한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미국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건 사업인 것 같아요. 그 임기 동안에 어떻게든 북미 관계에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수건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그 하시는 걸 보면은 행보를 보면은 제 느낌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중재자가 되겠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중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중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미국에 가가지고 북한 제재하는 거 풀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을 제재하고 더 강력하게 제재하고 압박함으로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재를 풀어버리면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혀요. 이렇게 중재한다는 것 자체가 안 먹혀요. 북한에 가서 뭐 할 거예요? 미국에 가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과 미국 둘이 협상을 잘 이뤄내서 비핵화를 이루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는 좋고 저도 찬성하고 아주 좋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면은 액션 정도만 취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재해주겠다며 계속 얘기해놓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북한에서 그러죠. 한국 나서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에서 그렇게 무시당하는 거를 좋게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굳이 우리가 북한한테 무시당할 이유는 없잖아요. 개인적인 건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시당하면서까지 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는 북한에다가 여러 가지 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경제적 지원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식량 지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입장인데 욕먹으면서 무언가를 줄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욕먹으면서 주고 싶지는 않네요. 이런 상황인데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총회 연설에서 DMZ를 국제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DMZ 관련주들 좀 볼 수 있겠죠. 제가 기존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좀 강대강으로 나간다. 북미 관계가 서로 좀 좋지 않다. 등 돌리고 있다. 대치구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국이 북한과 둘이 할 수 있는 거는 미국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무기 사오는 거밖에 없고 아니면은 FTA 다 개정해서 다 그냥 열어주는 미국을 위한
그런 걸 해주는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면은 북한에다가 뭔가를 얘기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식량 지원 같은 경우 하고,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개성공단 이거 뭐 풀어줘야지 하죠. 개성공단 안 되고 금강산관광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가장 북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이 두 가지잖아요. 기존에 하던 거니까.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식량 지원하는 거랑 DMZ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DMZ에서 회담 한번 하고, DMZ에다가 이렇게 도로 깔고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계치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데 이것만으로 이제 뭐 비핵화가 이루어진다거나 뭔가 엄청난 뭐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한 거는 큰 이슈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아, 역시 트럼프는 쇼맨십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놀랄 정도로 좀 과감한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오시면은 여기 돋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검색 들어가서 북한을 한번 쳐보세요. 북한 이렇게 쳐보시면은 기존의 영상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뭐 히토류 관련주라던가 뭐 돼지열병은 뭐 북한에서 퍼졌다 이거니까 제외, 뭐 여러 가지 이슈 나오죠. 식량 관련주, 뭐 총정리도 한번 해드리고 이제 뭐 이것저것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좀 뭐 광물 자원주도 나오고 전력 관련주, DMZ 관련주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채널에서 검색해서 북한 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도 이렇게 설명드렸었잖아요. 북한은 트럼프랑 이렇게 대화할 때 굉장히 서로 쇼맨십이 좀 있다. 김정은도 좀 있는 것 같고, 트럼프는 뭐 워낙 뭐 쇼맨십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경협주를 봐야 되느냐.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제가 올해 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죠. 조금 밀리면 들어가더라도 2월까지는 매매를 하세요라고 해놓고 나서 3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는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2월 중순부터 매도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죠. 더 가는 건 내 거 아니다 말씀드렸는데 크게 많이 못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급락이 나오죠. 제대로 된 합의가,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으니까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만나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대로 된 게 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심지어 밥도 안 먹고 헤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아주 폭락을 했죠. 급락을 해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는데, 경협주 하시는 분들. 그래서 좀 밀린 다음에 차라리 조금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천천히 하셨으면 나았을 텐데, 너무 그 욕심 부리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과 새로 관심 갖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좀 관심 가져도 괜찮은 시기가 아닌가. 급등할 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할 때 아니고 쉴 때 관심을 갖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꾸준히 언급드립니다. 보니까 뭐 제가 이렇게 급등할 때 말고 쉴 때 들어가세요 했는데도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테마주를 그래서 잘 이제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다면은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 최근에 바닥 찍고 6만원대까지, 6만원 중반대까지 갔다가 바닥 찍고 열심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벌써 거의 한 50%를 올라왔죠. 8월 대비해서 벌써 50%를 올라온 거예요. 현대엘리베이. 이 무거운 종목이. 이 시총이 한 2조대 되죠. 그렇죠. 2조 3천, 그럼 2조 4천억 정도까지 갔던 거죠. 그러면은 시총 2조대 종목이 이렇게 거의 50%가, 약 50%가 올라왔다. 좀 강해진 거죠. 지금 경협주는 강해지고 있는 거다. 근데 경협주 중에서 특정 종목을 제가 뭐 말씀드리고 하는 것보다, 이 종목을 매매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면은, 기존에 반등이 이렇게 각 종목들마다 반등 나오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 고점 있죠. 바로 직전에 있던 고점 가격 있죠. 이 구간을 넘어가는 종목들,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로 조정을 받거나 한번 넘어갔다 조정받은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좀 더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현대일리베이는 워낙 대표적인 종목이고 큰 종목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뭐 9만 원 뭐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렸고 돌파했다가 지금도 9만 원 공방 나오고 있죠. 21선 이렇게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21선 올라오면은 지지받고 이렇게 한 번 정도 더 튀어 올라주면은 10만 원 건드리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위에 얼만큼 가느냐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이슈는 이거 하나만 봐도 앞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기간을 둔 건 알고 계시죠? 다 기억나시죠? 올해 안에 트럼프랑 만나서 뭐 얘기를 하던지 해야 된다. 이 올해 안에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죠. 북한도 계속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본인들도 급해요, 지금. 원하는 건 체제 유지인 거고. 경제를 뭐 비핵화를 하고 경제를 지원을 받고 하면서 본인들 체제 안전을 유지해 달라. 그리고 한 방에 비핵화하는 거는 노우. 그럼 리비아처럼 될 수 있다. 리비아식으로 그냥 비핵화 완전 비핵화 먼저 들어간 다음에 지원을 받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카디피 총 맞아 죽었죠. 그러니까 체제 유지가 중요한 거예요, 얘네는. 그래서 완전 리비아식 싫다. 지금 너네 보지 않았느냐? 저렇게 되고 싶지는 않다. 자기네 체제를 유지해달라 이거예요, 북한은. 그러면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오케이죠, 그거는 사실. 북한이 공산당으로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기분이 좋은 건 아니겠지만 미국,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랑 통일하는 건 더 싫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인구수도 우리랑 북한이랑 합치고 하면은 인구수가 약 1억 정도는 돼야 되는데 선진국으로 가려면 우린 내수 시장이 약한 이유가 인구가 돼야지 뭐 내수가 될 거 아니에요. 땅덩어리가 돼야지 뭐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것들 땅이 좁고 뭐 인구수가 워낙 약하고 그러니까 내수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중국이 저렇게 강해진 게 인구가 많으니까. 인도가 저렇게 잠재력이 높다고 하는 게 인구가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으면은 뭘 하나 팔아도 우리 국민들한테만 팔아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내수로 안 되니까 수출 국가가 된 거잖아요. 통일하는 건 다 싫어해요, 주변 국가에서. 괜히 강대국 하나 생길 것 같거든요. 북한의 군사적 기술력, 우리나라도 군사적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변이 워낙 강대국 사이에 있어서 그러지. 군사적 기술력 당연히 있고 최첨단 기술력 정도도 충분하고 우리 IT 강국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물론 뭐 첨단 뭐 소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하긴 해요. 이번에도 그래서 일본한테 두들겨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초 뭐 화학 쪽이나 뭐 첨단 소재 쪽이나 뭐 이런 부분 좀 약한 부분 채워 나가면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약점인데 북한은 자원이 꽤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트 중에 광물 자원 그 편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원도 괜찮다. 땅은 넓어지는데 대신 산지가 많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북한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땅도 넓어지고 괜찮아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서 다 싫어하는 거예요. 통일은 싫어. 비핵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죠. 이걸 무기로. 그러면은 올해 안에 트럼프랑 만난다. 근데 트럼프가 탄핵당하면 안 되겠죠. 근데 탄핵 이슈는 아무래도 탄핵은 뭐 가능성이 굉장히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이제 조 바이든이랑 트럼프 사이에 이제 경쟁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탄핵을 당하지 않는다면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고 이제 곧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올해라고 했는데 올해 안에 안 되면 내년 초라도 하겠죠. 잘 조율해가지고 올해 안에 날짜를 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년 초에라도 만나겠죠. 그러면은 3차 정상회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게 3차 정상회담은 기대가 되는 거가 뭐냐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스탠스를 계속 바꾸고 있어요. 자, 볼턴 경질하면서 워낙 강경한 사람이잖아요. 자, 미중 무역협상 지금 스몰딜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미국이랑 북미 관계에 대해서도 단계적 비핵화라던가 기존보다는 좀 완화된 조치 리비아식 안 한다고 했더니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트럼프식이다. 우리 리비아식 아니다. 트럼프식 비핵화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기억나시는 분 계시겠죠? 제가 이것도 시황 때 설명해 드렸었는데 트럼프식으로 하겠다. 이거 트럼프식으로 하려고 볼턴 경질한 거다. 정은아 나와서 만나자. 형이랑 얘기 좀 하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모으는 거죠.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경협주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좋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엘리베이 뭐 요거 말고도 대표적인 종목으로 아난티 같은 경우도 있는데 뭐 다들 많이 올라왔죠. 현대엘리베이가 아난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강하네요. 아난티가 14,000원 이탈하지 않고 있으면 16,500원은 가고 16,500원 돌파하면 또 위쪽으로 단계별로 가겠죠. 아난티 워낙 많이 내려왔으니까 일봉이라서 그렇지 주봉으로 보시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내려왔죠. 3만원대에서 지금 아예 반토막 이하로 나와 있는 상태이니까 절반 이하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자 이제부터 종목을 고르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두 종목 비교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도 언급드렸던 게 금강산 관련이나 아니면은 관광이나 아니면은 개성공단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은 제일 먼저 나갈 수 있는 분야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개성공단 쪽으로 해서 좋은 사람들하고 인디에프를 비교해 볼게요. 자, 좋은 사람들 보면은 이것도 최근에 3,380원, 3,400원 가량에서 좀 꽤 많이 올라왔죠. 근데 잘 보세요. 주가를 볼 때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걸 볼 때 반등은 나왔는데 좋은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고점이 6,000원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5,000원 초반이 있고 그 다음에 4,000원 중후반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보이시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고점이 이거는 6,000원대였는데 이건 5,000원대 이거는 4,000원 후반대 이런 거는 아직 강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를 돌파해내야지 좋은 사람들은 강해질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고점이었던 요 구간은 당연히 넘어가줘야 되고 이 5,000원 중반 정도까지는 가줘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강해질 수 있다. 좋은 사람들은. 이거랑 뭐랑 비교해드리냐? 인디에프. 그럼 좋은 사람들보다 지금 인디에프가 더 강한 거예요.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자 고점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다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 고점을 뭐 최고점이 꼬리 말고요. 저항 구간을 지금 최근에 돌파했다가 쉬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을 자꾸 두들기고 넘어가는 종목들이 더 강한 종목들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은 인디에프가 좋은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자 조건 고점을 돌파하면서 높이는 종목을 보면 된다. 그리고 이게 기본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첫 번째는 그렇게 보시면 두 번째 보시는 거는 이거는 인디에프를 보시면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죠. 저점을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는 거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추세를 위쪽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종목들을 추세를 만들어서 가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조금 더 강한 종목이다. 물론 좋은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도 기존에 전고점 뭐 4,800원, 900원 이 구간 넘어서 5,000원 넘어가면은 기존과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고 5,500원 단위 이 구간도 넘어간다. 중반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6,000원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세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강한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추격 매수가 아니고 강한 종목을 추격 매수 아니다. 강한 종목을 조정 구간에서 잡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평생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패턴이 각자 다 달라요. 종목들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제가 뭐 이제 뭐 무료 회원분들한테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이 정도는 알고 가시면은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강한 종목을 사셔야 돼요. 약한 종목은 테마 끝에 이렇게 걸쳐 있는 종목들 있죠. 테마가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은 중심에서 가장 이슈를 받는 종목들이 가장 많이 가잖아요. 근데 테마 끝에 이렇게 발 걸쳐 있는 종목들 있죠. 이런 거 다 가고 나서 뒤에 이렇게 조금 따라가거나 말고 막 이런 종목들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후발주를 가더라도 중심에 있는 종목 아니어도 중심 근처에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지. 많은데 종목이
여러분들이 문의 주시는 거 보면은 테마 이렇게 끝에 살짝 걸쳐 있는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만 안 하셔도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만약에 내가 생각한 구간이 저점이 아니라 고점이라서 물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락이 나서 손실을 본다 해도 주가 복원력이라는 게 있다. 빠르게 올라와서 주가가 복원되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강해지는 종목, 현대일리베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밀렸는데, 이렇게 많이 밀렸는데 그나마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왔잖아요.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6만원 중반에서 지금 거의 한 50%가 이 무거운 종목, 2조 되는 종목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복원이 좀 잘 되는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물론 더 강한 종목들도 있죠. 그러니까 복원이 잘 되는 그런 종목들을, 주가 복원력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아직도 바닥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종목이 아직 안 올랐으니까 후발주가 될 거야 하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신 힘이 약하다 싶을 때 빨리 자르고 나야 되는 여러분들,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되셨으면은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강의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걸로 하지 말고 쉬운 거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하실 때는 자꾸 어려운 걸 먼저 익히시려고 해요. 왜냐면 시장에서 그 어려운 걸로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어려운 건지 몰라요. 나도 다 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쉬운 거부터 하셔야 되는 단계예요. 제가 볼 때는 쉬운 거부터. 강한 종목 조정받을 때, 강한 종목 추격 매수는 금지. 계속 말씀드리는데도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정받을 때 들어가세요. 조정받을 때, 쉴 때. 제가 주가도 계속 그 대응기 시장 보면은 말씀드리잖아요. 쉴 때가 됐는데요. 주가가 이 구간부터 말씀드렸죠. 이걸 넘어갔다 쉴지 아니면 여기서 2050 맞고 쉴지 어떻게 쉴지 모르겠는데 쉴 때가 됐습니다. 근데 제 생각보다 조금 더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죠. 뭐 조금 더 올라간 걸 어떻게 해요? 올라간 건 올라간 거지. 올라갔는데 어쨌든 쉴 자리에서 쉬고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시장이 조금 더 강하네요.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 2050 넘어가면 한 7, 80 정도에서 이렇게 살짝 조정받고 50에서 뭐 지지받거나 아니면 흔들기 나온 다음에 61선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오거나 이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좀 더 강해서 한 1% 더 올라왔어요. 1% 제 생각보다 1% 더 강했으면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세세한 일부분까지 맞추겠습니까? 이 정도는 인정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 1% 더 갔구나 하고 인정하고 가면 돼요. 근데 2100이라고 여기서 추격 매수하지는 말라는 거죠. 제 말은. 여기서 산 사람들은 어제 오늘 해가지고 뭐 밀려있는 종목을 사신 분들이 꽤 많으시겠죠. 확률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어제 밀리고 오늘도 보합권이니까. 그러니까 확률 높은 쪽을 선택하시는 게 쉬운 거예요. 확률적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 강한 종목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게 확률이 높다. 추격 매수 노우. 아시겠죠?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은 철저한 손절이 되시는 분들이야. 내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3% 정도를 손절로 놓는다. 기계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어야 돼요. 이런 분들은 기계적으로 마이너스 3%의 손실 이 정도는 당연히 감수하고 손절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추격 매수 하시는 거지, 추격 매수는 절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도 지키시는 분들 제가 몇 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렸듯이 좋은 사람들, 이 종목이 아예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은 고점을 낮추고 있으니까 저점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락 추세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 줘야 되는 거죠.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뭐 추세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가고 밴드가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더 하락하지 않고 4,000원 구간에서 21선도 있고 하니까 지지받고 올라와서 요 4,000원 중반대 있죠. 그러면은 여기 적어도 여기 넘어서 4,000원 중후반이라도 건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숨고르기 하고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하락하는 추세는 넘어가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고점을 낮추고 있는 거는 추세가 하락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추세. 이해하시겠죠?
이번 주에 제가 강의해드릴 내용이 추세라서 간단히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추세가 좋은 종목은, 추세가 안 좋은 거는 고점을 낮추고, 추세가 좋은 종목은 고점 높이는 건 당연한 거고 저점이 올라가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종목은 저점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점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뭐 반듯하게는 못 걷는데 나중에 강의할 때는 반듯하게 거드립니다.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 굿. 좋은 종목. 고점을 이렇게 낮추는 종목들은 좀 약한 종목.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돼요? 이런 좋은 종목들이 조정받을 때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 강한 종목. 이 인디에프라는 종목이 대장이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사세요. 이게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종목 중에서 그냥 대표적인 종목이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 이쪽에서 제가 가져와 가지고 어디가 더 현재 강한 종목이냐를 말씀드리는 거고, 좋은 사람들도 계속 약할 거냐? 아니다. 하락되는 추세를 넘어가 주면은, 돌파해 주면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다면은 좋은 사람들이 돌파할 때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실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인디에프를 매매하는 게 유리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언제 어느 타이밍에 어느 종목을 매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네. 이 정도면은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경협주들 종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교육과정 이렇게 미리 해드리면서 종목을 다 봐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기존에 있던 영상들 보시면은 종목들 대부분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방금 말씀드린 뭐 추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이제 주말에 제가 교육 영상 잠깐 이제 캔들 복습하시라고 잠깐 쉽니다라고 말씀드렸죠. 9월 안에 올려드립니다라 했는데 이번 주 주말에 올려드릴 테니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 있죠? 따봉 표시가 잘 안 그려지네. 따봉 표시 눌러주시고 우측에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은 숫자 3만 남기셔도 영상 잘 봤습니다라는 뜻이니까 뭐 타자치기 어려우신 분들은 숫자 3 하나씩 남겨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조정 구간에서 꼭 매수하셔가지고 멋진 수익 내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